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살맛나는 인생을 책임져줄 살맛나는 주식, 저는 진행의 양기현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간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미 기술주들이 줄줄이 하락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스피를 이끄는 두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크게 하락했고요. 그러면서 양대 지수 모두 밀렸습니다. 코스피 1.02%, 코스닥 0.85% 각각 하락했고요. 양시장 모두 개인 홀로 매수했습니다. 시장 흐름도 답답하고 내 종목은 더 답답해요 하는 분들 계시죠? 오늘도 살맛나는 주식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살맛나는 주식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종목 상담부터 추천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화번호 2대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 908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083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채팅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 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목요일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이찬유 전문가님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흐름이 답답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하락을 했죠.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슬펐죠, 일단. 좀 슬펐던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그래도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망 등 부분에 좀 비흡한 부분이 있으면서 투자자 실망을 일으키면서 하락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장을 한마디로 좀 얘기한다면 엔비디아발 이제 반도체주 급락장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기술주 글로벌 대장인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새벽 시간에 나왔었는데 3분기 매출 전망이 컨센서스 상단 거기에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그동안 보였던 폭발적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는 우려감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았던 이제 차세대 블랙웰 칩의 긍정적 수요 전망도 좀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기대치를 맞추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제 마이너스 2.1% 하락 마감을 했고요. 또 시간에 애프터마켓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7%가 넘는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장마감 전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이제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깜짝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 엔비디아 급락세로 인해 가지고 그대로 좀 하락을 하고 개파락 좀 더 물리는 모습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3%에서 5%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주도주를 잃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갈 곳 잃은 돌들이 또 이제 테마주 쪽으로 많이 쏠리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줬어요. 그렇게 되면서 오늘 뭐 특징적이었던 거는 열폭주 방지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사이버 보안 딥페이크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아니면은 전고체 배터리 등으로 여러 군데로 이제 빠르게 좀 순환매를 도는 모습이 보였던 게 특징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장 초반부터 후반부까지 그래도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도 견조하게 증시를 좀 버텨줄 수 있었던 거는 제약바이오의 약진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전고체 중심으로 한 2차전지 시총 상위주들도 지수를 좀 받쳐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다시 지수 하락세를 맞아서 이제 반도체 바통을 이을 차세대 주도 섹터가 어디가 될지를 좀 찾게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까지 전략을 통해서 많은 힌트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급락세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가 오늘 눌렸습니다. 그렇게 테마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빠른 순환매가 나타난 게 오늘장의 특징이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차세대 주도 섹터 찾기, 앞으로 이 지점에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가는 종목, 잘 가는 섹터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내년에 전기차 화재 예방의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 한빛 레이저
레이저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전기차 화재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기술 보유한 기업입니다.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도 10%대 폭등 흐름 보여줬고요. 오늘 장에서는 11.09% 오르면서 종가가 6,110원입니다. 한빛레이저 지금 이렇게 흐름을 잘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진입은 어떨까요?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열폭주 방지 테마에 들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뭐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초로 해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진단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레이저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센서 방식보다 좀 더 정확하고 그리고 빠르게 화재의 위험을 좀 예측할 수 있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분야 고객사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SK온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배터리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등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어서 이런 협력 관계만 좀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빛레이저의 기술력이 이미 업계에서 좀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이제 테슬라 전기 트럭 화재 사건, 이게 굉장히 좀 시초가 됐던 것 같은데 열폭주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좀 큰 이슈가 되게 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안전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게 됐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내년 첨단 산업 지원 예산이 대폭 증가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기차 화재 예방 지원 예산이 2배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부분이 또 다시 계속적으로 장이 안 좋을 때마다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전기차 열폭주 방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 중에 이제 대장주로 좀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빛레이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닉스 그리고 나노팀, 뭐 민테크,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 이제 강세를 보였다가 윗골이 다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던 이유는 지금 갈 곳을 잃은 돈들이 테마성으로 여러 군데 돌기는 하지만 한 곳에 적착하진 않고 급등을 띄웠다가 다시 빠져나가고 다른 쪽으로 옮겨 붙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쪽에 집중해서 갈 만한 주도 섹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주목하셔야겠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이 많이 급등한 상황에서 이제 접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다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 이제 실적 부분을 좀 보게 되면요. 뭐 실적 부분은 이제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아요.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흑자 전환이 좀 필요한 부분이 좀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실적 개선이 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도 좀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부분 근데 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은 그래도 유효하지만 고점 매수는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상에서는 이제 굉장히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같이 계속 주도 섹터를 찾기 힘든 뭐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뭔가 이슈를 받으면서 움직일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랐을 때 말고 단기 저점에서 잡아보시고 올랐을 때는 빠르게 수익 실현, 단기 수익 실현하는 전략을 취해보시는 게 좋은 종목이다. 길게 보실 때는 물론 좀 낮은 자리에서 지금은 많이 뜬 자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5,000원대 초반대까지 온다고 하면은 괜찮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지점이 왔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빛레이저 협력사들만 보더라도 기술력이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정 시 매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0원 초반 자리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처럼 또 주도 섹터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급등 후에 윗골이 달고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의견 주셨으니까요. 조금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서 타이밍 좋을 때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살만한가 한빛레이저 함께 봐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전문가님과 종목 진단도 출발해 봐야겠죠. 종목 진단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화번호 2대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 9083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경제TV
TV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으로도 상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상품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홍삼 스틱 혹은 바디워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 종목에 대한 답답함도 해결하시고 또 상품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맛나는 주식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하단의 QR코드 혹은 좌상단의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사이트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좋은 정보들도 꼭 챙겨가세요. 그럼 살맛나는 종목 진단 출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입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 SK 하이닉스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7만 9,300원에 비중은 25%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반도체 섹터 줄줄이 밀렸습니다. SK 하이닉스도 타격을 크게 받았죠. 오늘은 5.35% 하락하면서 종가는 16만 9,7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매수가가 어제 종가와 동일한 상황이시거든요. 그래서 언제 매수하셨는지 그 시점이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어제 들어가신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SK 하이닉스 오늘의 낙폭 이거 언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어제 종가 자리가 매수가예요. 그래서 좀 놀란 부분이 있는데 어제 만약에 하셨다고 하면은 정말 강심장으로 좀 들어가신 부분이 아닌가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면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깔린 마당에서 이제 베팅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이제 타이밍으로서는 좀 아쉽지 않았나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주가와 이제 연동돼서 그간 강하게 올랐잖아요.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 흐름을 지금 같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그래서 주가 흐름을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미장 개장을 하고서도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6%대 하락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추가 흐름들을 좀 잘 지켜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디 얼만큼 빠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지금 중요한 건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미 들어가셨고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형성한 이제 AI 반도체 흐름에서 좀 다른 새로운 주도주로 좀 바뀔 가능성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반도체가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뭐 무너져 내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엔비디아 실적 부분이 뭐 전망에 대해서 약간 성장세가 꺾인다는 부분이지,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나온 건 맞는 부분이고, 걱정 우려감을 나타냈던 차세대 블랙웰 이 칩에 대해서도 좀 자신감을 내비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락을 한번 한 다음에 좀 서서히 오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로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좀 급락을 해서 좀 눌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서서히 올라가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로 예상을 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올려줄지가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단기 저점을 어디서 형성할지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지금 와서 어디부터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워낙 엔비디아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저점을 잡아가는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까지 흐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예 그냥 이 SK하이닉스 어쨌든 우리나라 뭐 대표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반도체를 대표하는 종목인데 이게 그냥 하락으로 빠져버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좀 더 낮은 단가까지 내려올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비중이 높으시기 때문에 제 전략으로는 일단은 주봉을 좀 보게 되면은 하락 추세를 지금 어쨌든 이어오면서 간신히 붙잡으면서 오고는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주봉상에서. 하지만 오늘 개파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눌리게 됐고, 밀린다고 하면 16만 원 초반이나 이하까지도 밀릴 수 있는 구간이 열려 있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얘가 이제 아래꼬리 지금 달아주면서 올라오면 뭐 베스트로 좋겠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지나가봐야 아는 부분이고, 어쨌든 아래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평단가 근처에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얘가 바로 치고 올라가겠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비중이 너무 높은 거예요. 25%라는 비중이. 왜냐면은 이쪽보다도 이제 다른 차세대 주도주들이 나서서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꺾인 이쪽에 베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 이 종목을 해보고 싶으시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좀 축소해서 가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본전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비중은 절반 이상 줄이는 전략으로 가시고 좀 아래쪽에서 모아간다. 좀 더 그래도 이 종목을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16만 원 초반대 그 아래자리에서 좀 눌렸을 때 담아가는 형식의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엔비디아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장도 앞으로 함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급락했으나 서서히 올라올 것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주까지의 흐름 쭉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6만 원 초반 혹은 그 이하까지도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세워주셨어요. 본전가 위에서는 절반 이상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 종목 쭉 더 가져가 보고 싶어요 하신다면 16만 원 초반 자리에서 눌릴 때 담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 꼭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 상담까지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2대 지금 나가고 있죠? 빠르게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혹은 채팅 남겨주세요. 저희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한 통 와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꿈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050원에 비중은 15%네요. 대표적인 저출생 관련주죠. 이 정부의 관련 정책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곤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꽤 많이 밀렸습니다. 15.22% 하락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수익권이십니다, 시청자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정말 중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럴 때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매수한 자리를 좀 보게 되니까 그래도 굉장히 저점에서 8월 5일 급락 6일 사이에 굉장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뭐 저가 매수를 제대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 수익 중이신 거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게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오늘 자리에서는 좀 팔아야 될 자리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안 파셨다고 하면은 좀 빠르게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떤가 먼저 얘기를 드리겠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이제 국정 브리핑이 오늘 좀 있었죠. 그리고 정부 정책 부분이 좀 나온다고 하면은 교육이나 저출산 관련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이 강하게 이제 상승 영향을 받곤 합니다. 이쪽 종목들은 이제 접근을 이제 하실 때는 항상 잠잠할 때 접근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진입 자리는 진짜 잔잔할 때 잘 접근하신 것 같아요. 낮은 자리에서. 근데 이런 쪽에서의 승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승률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거고, 이미 이슈가 있거나 이제 뉴스로 접한 이후에는 보통 고점에 있는 상황이 많은 쪽이 이쪽이거든요. 저출산 관련주들. 그렇기 때문에 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식에 의해 급등을 했을 때 익절을 잡으면서 수익을 챙기는 것이 좀 모범 답안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 뭐 어제부터도 좀 올랐죠. 어제 그제부터 해가지고 좀 빵빵하면서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이때부터는 항상 이제 이런 단기적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정책 관련주들, 뭐 아직 테마성이거든요. 이게 뭐 어떤 흐름을 가져가서 지수를 끌고 간다가 안 되는 부분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올랐을 때마다 내가 익절을 이제 체크를 하시면서 걸어 두시면서 올라갔을 때 얼마 익절을 계속 올리는 거죠.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하는 전략을 가져가셨다면은 그래도 상당히 고점대에서 내가 챙기는 그런 매매를 하셨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늘 파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못 파셨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지금 일봉상에서 20선 자리, 택명선이라 불리는 20선 자리가 21선 자리가 7,000원 자리입니다. 이 7,000원 자리를 내일 장 그리고 다음 주까지 좀 잘 지켜주는지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종가 기준으로 7,000원 이탈한다고 하면은 이 지금 6,050원 자리가 금방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의 하락장 분위기가 어쨌든 왔죠. 오늘 지수 양지수가 전부 개파락했고 지켜주는 자리가 나왔지만 여기서 반등을 보이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오늘 외국인 기관들의 메이저 수급들도 들어오기도 힘들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나 이제 꿈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올랐을 때 투자하는 주체들을 보면 개인이거든요. 외국인 기관이 사주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개인의 물량으로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또 공포가 오면 개인들은 다 팔죠. 그런 부분에서 이쪽이 좀 오르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 오늘 국정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 이제 저출산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좀 만족시켜 줄 만한 그런 답안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급락이 나온 부분이라 이거는 오늘 그 소식을 접하셨을 때 빠져나오는 게 맞았다,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어쨌든 내일 뭐 빠르게라도 좀 분할 매도라도 좀 해보시고요. 15% 비중이면 그 적지 않은 비중이니까 챙겨 나가시면서 7,000원 지켜주는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수익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꿈빛 진입가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른 자리에서는 팔았어야 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아직 못 파셨다면 내일이라도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도로 천천히 대응해 보시고요. 그리고 7,000원짜리 지지하는지 꼭 확인하시면서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또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도 챙겨드립니다.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 상담까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상품도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내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하시고 또 상품까지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곧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41만 9천 원, 그리고 비중은 30%입니다. 오늘 장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6.11%나 오르면서 종가는 39만 1천 원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 단가까지는 올라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약 3개월 반 만에 시가총액 90조 원대 회복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긴 했는데요. 그 반도체 섹터 수급이 빠지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특히 들어와줬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조금 어떨까요?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들어오는 수급을 좀 보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최근 들어서 가장 세게 들어오고 있는 쪽이 또 이쪽 섹터인 것 같은데, 뭐 2차 전지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추세를 돌렸다고 하기에는 이 산업이나 업황이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이렇게 나아진 부분이 없고 지금 열폭주 방지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 이유도 전기차 쪽에서 이제 이게 온전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죠? 문제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뭔가 배터리가 폭발을 하고 화재가 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그런 데다가 이제 그렇게 이런 소문들이 들리다 보면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삽니까 안 삽니까? 좀 사기가 망설여지죠. 그래서 뭐 이번에 현대차에서도 이제 나온 내용들을 돌이켜 보면은 가장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건 역시나 하이브리드 차다라는 부분을 또 체크를 해봤을 때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초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외국인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와 준 부분들. 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 상황에서는 항상 이제 메이저 수급, 특히나 외인 수급이 잘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수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반등 상황에서 계속 눌리고 있는 상황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그죠? 8월 초부터 해가지고 8월 10일부터 계속적으로 연속 매수를 했고 오늘 특히나 외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강하게 들어와줬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업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상승세가 굉장히 세다는 거를 말해주는 것이고 이 흐름은 당분간 좀 그래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미국 대선이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선 트레이딩 관련해가지고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친환경 정책을 쓰고 있는 이제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 이제 미국 대선 여론조사 결과가 좀 앞서는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속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2차 전지주들의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지금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하지만 이제 9월 10일 날이 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거든요. 이제 미국 2차 토론회. 대선 2차 토론회가 9월 10일 날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해리스가 선전을 해서 이기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2차 전지, 뭐 친환경 관련, 재생에너지 쪽, 뭐 이런 쪽은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반도체주가 좀 저물게 된다고 하면은 다른 새로운 주도 섹터가 어딘지를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뭐 대선에 힘을 받았어. 그렇게 돼서 이제 2차 전지에 힘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또 좀 빠르게 좀 시기가 와서 주도 섹터로서의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9월 10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트럼프 그리고 해리스의 이 양상을 어떻게 되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하신다, 뭐 친환경 에너지 쪽 하신다는 분들은 이 부분은 반드시 꼭 체크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차트를 좀 보게 되면요. 일단은 이 40만 원 기점으로 회복을 하는지 자리가 굉장히 LG 엔솔 같은 경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여기에서 굉장히 지지부진했지만 여기서 지지력을 보였던 구간이 40만 원짜리인데 이 구간 때 저항을 받는 게 아니라 이 구간 물량을 확실하게 잡아먹고 이제 지지력을 보여줘야지 추세 전환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락적으로는 이제 계속적으로 쭉 눌려가지고 안 좋은 부분이 있다가 최근에 이제 돌파를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항상 제가 얘기 드렸던 게 뭐예요? 하락으로 진행되다가 단박에 V자로 올라가는 걸 기대하지 마시고 일단 하락으로 가다가 이제 횡보장이 나오게 되고 횡보 흐름에서 추가 박스권 돌파가 나왔을 때 주가 레벨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항상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40만 원대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40만 원대부터 공교롭게도 이제 매수하신 단가인 41만 9천 원짜리를 돌파하게 됐을 타이밍이 사실은 저는 매수 타점이라고 봅니다. 긴 장기적 관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좀 오래 가지고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30% 비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 단가로 오신다고 하면은 비중은 일단 축소를 하시는 전략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바로 단박에 올라가는 힘이 나오기는 하반기 동안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드렸던 전략이 급등하면은 분할 매도 하세요가 2차 전지에 대한 제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본저가로 빠르게 왔다라고 했을 때는 분할 매도를 일단 하시고요. 절반 매도라든지 차라리 이제 37만 원, 35만 원대 다시 눌리는 구간이 왔을 때 그때 모아가시는 전략이 더 유효하지 않겠나. 그냥 가만히 이제 41만 원, 42만 원대 보고 계시 마시고 판 다음에 내려올 때 다시 평단을 낮추면서 담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8월 초를 기점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당분간 이렇게 좋은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고 예측하는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미국 대선 이슈 꾸준히 팔로우 하셔야 할 것 같고요. 40만 원 기점으로 회복하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비중 축소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은데요. 본전가에서 분할 매도 하신 다음에 눌릴 때 다시 잡아서 평단가 낮춰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상품 꼭 챙겨드릴게요.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종목 진단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2대 02-6958-9082, 9083번으로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9083번으로 보내주세요. 또 다음으로 문자 한 통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ABL 바이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3,5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장중에 38,5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빠지면서 종가는 4.78% 오른 33,950원인데요. 수익 보고 계신 거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증권가에서는 넥스트 유한양행이 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있더라고요.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수익 최대한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일단 좋은 종목을 잘 잡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저도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이고 저도 이제 항상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가족분들하고 진행을 하고 할 때 ABL 바이오로 굉장히 좋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5월 달부터 꾸준하게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가고 오늘 뭐 굉장히 좀 폭발하는 흐름까지 좀 나오게 됐는데요. 항상 이제 어떤 섹터를 하거나 어떤 산업을 할 때 돈의 흐름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글로벌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투자하는 방향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바이오 섹터도 똑같습니다. 이제 어디서든 간에 이제 플랫폼 바이오 관련 얘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플랫폼 바이오가 뭐냐면은 이제 약물을 체내에 전달하는 기술을 플랫폼 바이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현재 빅파마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다름 아닌 이제 약물 전달 시스템 이쪽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이제 뭐 비만 치료제 이쪽이었다면은 이제는 이제 약물 전달 시스템 이쪽으로 넘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좀 가는 종목들을 좀 얘기를 드리면은 그 플랫폼 바이오 쪽에서도 피하 주사로 좀 하고 있는 기업이 알테오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알테오젠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또 셀트리온, 하놀바이오파마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ADC 쪽에서는 제가 지난 7월 말에 추천드렸던 리가켄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것도 플랫폼 바이오 쪽에서도 ADC 이쪽으로 가고 있는 쪽이고 그리고 펩타이드 쪽으로는 이제 퓨처캠이라든지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뭐냐면요. 뇌내투가 이제 플랫폼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바이오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제가 열거드린 종목들을 다 보시게 되면은 안 간 것들이 없습니다. 사실. 전부 다 죄다 상승을 보여주고 굉장히 급등을 보여주고 누가 먼저 가냐 마냐의 차이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되는 게 역시나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18%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항상 얘기 드리는 게 뭐예요? 시장이 안 좋을 때 10% 이상, 20%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반드시 분할 매도를 하셔라라고 제가 꾸준히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제 방송을 좀 보셨다고 한다면은 이행을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좀 더 길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전략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차트에서요. 차트가 기울기가 완만할 때가 있고 갑자기 급격하게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급격하게 높아질 때 어떻게 하나요라고 이제 대부분 여쭤보면은 대부분 대답이 급격하게 올라왔으니까 급격하게 빠질 것 같으니까 팝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반대로 하셔야 돼요. 이런 지금 제약바이오의 섹터의 흐름이 오고 있고 금리 인하 시기가 오고 있고 제2의 주도주로서 제약바이오가 저는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울기가 가파라졌을 때 오히려 더 단단하게 가져가는 게 필요하겠고요. 주봉상으로 간단하게 차트 보고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주봉상에서 5주선이 있어요. 5주선. 이 빨간색 선인데 5주선을 지켜주는 흐름. 이걸 이탈하지 않고 양봉이 계속 나와준다 그러면은 갈 때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가 레벨업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고점대 자리까지 한번 왔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린 부분이 있는데 거래량을 보시면 굉장히 지금 2년 만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체크가 되실 거예요. 이런 대량 거래량이 유입된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아래 주선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추천드리겠고 일단은 오늘 한번 37,000원짜리에서는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자리가 맞아요. 분할 매도는 한번 하시면서 익절 잡아가시면서 수익 극대화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정말 좋은 종목 잘 잡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분할 매도로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했어야 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길게 보고 싶으시다면요. 주봉상으로 5주선 지켜주는 흐름 꾸준히 나오고 이탈하지 않고 양봉 흐름 이어진다면 지속적으로 챙겨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시길 저도 바라고 있을게요. 또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신 만큼 저희가 상품도 챙겨드립니다. 홍삼 스틱이나 바디워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들어가면 좋을까요? 하는 고민 있으시다면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살만나주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만나는 주식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 하단의 QR코드 혹은 좌상단의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사이트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만의 특별한 정보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좋은 정보도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줄 살맛나주와 함께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이찬유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맛나주 시간입니다. 저희 살맛나는 주식에서는 매 방송마다 특별한 살맛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지난 살맛나주 수익률 탑 5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리엔탈 전공 무려 29.7%의 최고가 상승률 보이면서 한때 4,995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YM택은 20.6% 오르면서 최고가 18,100원 선 터치한 이력이 있고요. 이외에도 큐로셀 8%대, CNC 인터내셔널 6%대, 이렌시스 4%대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살맛나주까지 챙겨 가시면서 더 큰 수익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어서 지난 살맛나주의 AS도 해보겠습니다. 이찬유 전문가님의 지난 살맛나주 8월 8일에 소개해 주셨던 큐로셀입니다. 8.6%대 최고가 상승률 보여주면서 목표로 잡았던 36,000원에 점점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한때 32,600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 우선은 홀딩하면서 조금 더 지켜볼까요? 홀딩이죠. 홀딩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쪽에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신약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 드렸던 게 차세대 이제 카티 치료제 안반셀이 국내에서 승인이 임박해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특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이야 이제 이렇다 할 실적 부분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국내 시판을 하게 된다면은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을 하는 부분들 이게 또 체크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실적이 지금은 안 찍히지만 26년부터는 확실하게 찍혀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FDA나 식약처 승인 전에 주가는 항상 가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종목이 움직일 타이밍은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시면은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종목 3만 원 이하 자리에서 추천을 좀 드렸어요. 근데 주가가
이제 8월 저점 한번 찍은 다음에 올라와서 점차적으로 뭐 크게 갑자기 상승을 하진 않지만 자리를 굉장히 잘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만 원 이하 자리라고 한다면은 뭐 계속적으로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없으신 분들도 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종목도 이제 신규 상장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가 이제 참고할 만한 부분은 많이 있지는 않지만 36,000원 구간 앞전에 이제 윗꼬리를 많이 달아줬던 구간이라든지 이제 상장하고 나서 고점을 찍었던 이제 꽉 찬 양봉을 찍었던 자리대가 36,000원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번 정도 저항을 받을 수는 있겠다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36,000원 자리 그대로 유지하시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전혀 무리 없는 자리고 굉장히 좋은 자리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드리게 되면은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좀 올라가려면은 탄탄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관, 연기금에서의 특히나 매수세가 굉장히 탄탄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여러 가지 있고 뭐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뭐 플랫폼 바이오도 좋은 종목 쪽이지만 이쪽도 굉장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안발셀의 승인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하시고 이 종목 접근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가져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큐로스를 홀딩 하겠습니다.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올 수 있고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딱 좋을 타이밍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3만 원 이하 자리라면 추가적으로 또 매수해서 신규로 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36,000원 그대로 목표로 잡고 더 큰 수익 함께 노려보시죠. 오늘의 AS 이렇게 진행해봤고요. 또 곧바로 이어서 살만나주도 소개를 해주셔야죠.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종목도 두 번째 종목도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은 종목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으면 그만큼 안정적으로 챙겨가도 좋다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이 워낙 낮은 자리이기도 하고 지금부터 모아가도 부담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더라도 좀 부담 없이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두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종목인데 텔레칩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계기판 등의 각종 은행 정보 그리고 콘텐츠를 보여주는 시스템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쪽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또 차량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하는 MCU를 양산 중에 준비 중에 있고요. ADAS용 이제 AI 반도체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기존 반도체 생산 외에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이번 인베스터 데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중장기 전략인 이제 현대웨이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모빌리티 게임 체인저라는 문구와 함께 자율주행차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SDV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개발과 다양한 모빌리티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이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이 되게 되면 차가 이제 이동하는 스마트폰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차량이 이제 내연기관 기계로만 이어졌던 게 아니라 핸드폰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다양한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탑재가 되겠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이제 자사에 탑재되는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 공급업체들을 두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차량용 반도체를 자체 제작하기 위해서 국내 팹리스 업체들과 사업 구체화하는 움직임도 좀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자체 칩 외에 LG전자 그리고 텔레칩스가 현대차에 들어갈 반도체를 연구 중인 것으로 확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이제 6월 정도 보면은 텔레칩스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용 칩이 현대차 제네시스에 탑재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렇게 현대차와 좀 오랜 기간 동안 접점을 가지고 협업을 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쪽에 좀 관심을 좀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주요 고객사가 역시나 다름 아닌 현대 기아차예요. 그래서 주요 매출 자체도 70% 이상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항상 이제 수출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등의 해외 쪽으로도 수출을 확대해서 납품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주가 자리가 굉장히 좀 바닥으로 치달으면서 좀 많이 떨어진 자리이긴 하지만 이제 또 일정으로 보게 되면 9월이나 10월이면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이슈도 또 있게 됩니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자율주행주들이 꿈틀꿈틀한 모습이 있었죠. 왜냐하면 현대차에서 이런 전략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낮은 자리지만 서서히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보시면은 이 반도체,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 쪽으로 들어올 여지가 굉장히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팹리스 업체 중에서는 텔레칩스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 때문에 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이제 7월 말 8월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들인 부분이 있어요. 8월 저점 찍었던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뭐 크게 어쨌든 그 전부터도 좀 들어온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상당히 많은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게 보이고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이탈 없이 지켜주면서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바닥에서도 외국인이 관심 있게 사모으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많이 늘었던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닥 찍은 이후에 지금은 굉장히 지지부진한 구간이지만 자율주행 이슈가 또 붙게 되면은 또 이쪽이 무섭게 가는 부분이 있죠. 텔레칩스 뭐 이제 작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날아다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저도 반복적으로 매매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관심이 많은 종목인데 지금 낮은 자리가 좀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 추천 단가는요. 지금 14,550원인데 시초가부터 해가지고 14,500원 전후부터 해가지고 12,500원까지 좀 눌리더라도 이거는 담아도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워낙 낮은 단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봉상을 보시더라도 거의 뭐 최바닥권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제 지지력을 보여줬던 구간이라든지 저항을 보여줬던 구간들을 이렇게 갈릴 수 있는 구간인데 이 자리에서 저는 지지력을 받고 올라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아랫꼬리가 달리더라도 주봉상에서 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중장기 시각으로 봤을 때 18,000원이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보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이 자리 이탈하는 1,500원짜리까지 보시고 고기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칩스 기존의 반도체 외에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도 확대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도 보면 외국인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게 정말 긍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겠죠.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부터 12,500원 선에서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8,000원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1,500원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곧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살만나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살만나주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관심을 아직 안 받았지만 앞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섹터의 종목을 미리 선점해 두면 좋은 거거든요. 항상 이제 흐름이 그랬어요.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뉴스에 많이 포진이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이런 종목들도 바닥이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 초기에 어떤 이제 흐름을 가져오고 지금 다음은 뭘까를 생각할 때 그걸 선점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위성통신 관련주로 인텔리안테크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시간 딱 주목해서 들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저점 매수 너무 하고 싶잖아요. 네. 왜 챙겨와 주셨는지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적외도 위성통신의 대장주라고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위성통신의 지상 그리고 해상용 안테나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요. AI 기술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빠르게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글로벌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이제 AI 기술 발전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 세계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만드는 AI로 인해서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얽히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또 역시나 많은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든지 그런 통신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데이터 확보와 좀 빠른 전송 속도를 점점 더 요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게 이제 뭐 랜선이라든지 이런 지상에서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위성, 특히나 적외도 위성에 대한 부분이 각광받을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작년에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좀 발표한 부분이 있었죠. 물론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을 좀 지켜봤을 때 이 연평균 성장률이 보통 15%를 넘어가면 굉장히 높은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상되는 연평균 수익률이 24% 정도로 굉장히 높게 매년 빵빵빵 24%씩 성장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오는 2030년에는 약 288조 규모까지도
성장을 해서 커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은 각광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겠죠. 아직 관심을 갖지 않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 특히나 이제 저점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인텔리아 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스페이스X 여기는 이제 수직 계열화가 돼가지고 다른 쪽에 납품을 하거나 그런 게 없이 자체적으로 다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연계된 종목들을 찾을 수가 없는데 반대로 이제 경쟁 상대가 있겠죠. 물론 경쟁 상대로 영국의 원앱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우주항공 위성통신 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유수의 글로벌 위성통신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게 바로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국내에선 거의 유일하다고 보면 돼요. 지상용 안테나, 해양 안테나로 글로벌 고객수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은데 그중에 좀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 산업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평균 매년 24%씩 커진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산업이 커질수록 외형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제 우주항공과 함께 AI 인프라로 이제 5G, 6G 이제 위성 통신 요거까지 좀 갈 수 있는 주목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목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흐름을 좀 볼게요. 수급 흐름 보게 되면은 최근에 낮은 자리에서 역시나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저가 매수 외국인들이 굉장히 저가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체크가 되실 겁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가지고는 8월 이제 16일부터는 기관들까지도 매수가 좀 일어나고 있다. 어쨌든 지금 지수는 계속 빠지고 있고 이거를 떨어뜨리는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다라는 것들은 다 아실 겁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종목들은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단가가 54,000원이에요. 제가 55,000원으로 준비했는데 54,000원까지 좀 떨어졌네요. 그래서 54,000원 시초가부터 해가지고 그 이하로 잡아보실 수 있겠고 5만 원까지는 분할 매수를 해보실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 구간부터 5만 원까지 분할 매수 한다는 생각으로 좀 모아간다 생각을 하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길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짧게 본다고 하면 단타 치자 해서 뭐 6만 원, 7만 원에 이제 정리를 어느 정도 하면서 보자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오를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그중에 대장주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길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8만 원까지는 일단은 가져가는 전략을 좀 유지를 하자. 8만 원까지 간다고 하면은 일단은 거의 얼마입니까? 한 40%, 50% 정도의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가져가 보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익절을 잡으시면서 추가 고점 상승까지 노려보시는 전략을 드리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래 8월 5일날 저점 잡은 자리를 이탈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좀 정리를 좀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다음 타이밍을 좀 노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4만 원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이제 하반기에 좀 할 수 있는 좀 중장기로 할 수 있는 종목을 드렸는데 이 종목 잘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종목 인텔리안 테크 말씀해 주셨고요. 적에도 위성이 곽광받을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수급 상황 봐보면요. 낮은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사모으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기관도 합세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부터 그 아래인 5만 원까지 분할 매수로 대응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길게 보면서 8만 원까지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살만나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텔레칩스와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였고요.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저희는 내일장 전략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벌써 마무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주식장 보다 보면 정말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고비인 것 같아요. 내일은 또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자리가 이게 뭐 지켜주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하락의 시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의 차트 흐름이긴 합니다. 냉정하게 좀 봤을 때는.
다행히 지금 200선, 201선 자리에서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 아마도 오늘 엔비디아가 추가 하락을 당연히 하겠죠. 여기서 이제 바짝 좀 지켜주는 모습이 안 나온다고 하면 내일 우리 증시는 추가적인 하락을 피하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미증시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고 그 흐름을 보고 나서 이제 뭔가 매수를 나서든 행동을 나서도 늦지 않다. 이런 부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수적인 시각을 내일까지도 좀 유지를 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엔비디아가 어쨌든 시간에서도 지금 마이너스 6%대 지금 현재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추가적으로 더 빠질지 뭐 받쳐 올릴지는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뭐 아무튼 간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주도주로 좀 강하게 좀 들어 올렸으나 이제는 좀 완만하게 성장을 하지 않을까 엔비디아 쪽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바로 반등을 치고 올라가기는 좀 힘든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뭔가 새로운 이슈, 새로운 뉴스가 붙여주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찾아져야지 그래야 지수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이 좀 더 안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쨌든 추세를 이 바짝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구간에서부터 다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추세선상으로 좀 올라오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20선, 21선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줘야지 그때부터 좀 지수 상황에서는 그래도 좀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수급을 좀 보게 되면요. 수급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코스피 외국인 수급들이 굉장히 많이 팔아주고 오늘 기간까지 좀 파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좀 안 좋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양봉 나오면서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그래도 좀 받쳐주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선물뿐만 아니라 현물까지도 모조리 그냥 쌍끌이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외국인 기관들이 빠져나갔다는 걸 의미를 하죠. 아직까지 이게 우리나라장에서의 이제 상승에 대한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 또 체크를 해봐야겠다. 메이저 수급에 이제 의미 있는 유입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갈 곳 잃은 자금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종목 관점으로는 강세 테마 그리고 섹터 이쪽으로 주목을 하는 게 맞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열폭주라든지 돌아가면서 뉴스들이 나오는 종목들 단기로 활용하실 분들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보자 말씀드리겠고 그거 아니고서는 이제 대체할 새로운 주도주가 무엇일지를 잘 이제 체크를 해보고 주도주 찾기에 집중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도 그런 흐름들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런 보수적인 시각 유지하시면서 그런 찾는 시간을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현물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온 만큼 메이저 수급에 의미 있는 유입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줄 살맛나는 주식.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살맛나는 주식 딜사이트 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들의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이 매일 아침 9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정보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참여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셔서 입장하시거나요. 혹은 검색창에 딜사이트 S 검색해 주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1644-5607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